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에 지금 정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자리에.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자동으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50년의 경력을 재선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을 다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도 그 전의 것이 전부 무너지고 지금 다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루 불과 얼마 전에 방송한 것을 다 날려보내야지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미국은 일요일부터 한 주일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이번 주말에 본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민주당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요일에는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직은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했고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4개월 정도가 남았고 전당대회는 28일 남았습니다.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에 토론을 엄청 못하고 나서 압박을 받고 결국은 어제는 조 맨신이라는 민주당이었다가 5월 달에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된 조 맨신 버지니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으나 물러나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겠지만 펜실베니아 이런 경합주에서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눈여겨봤을 겁니다. 돈도 많이 떨어졌고요. 지난달에 트럼프 캠프가 바이든 캠프에 비해서 처음으로 더 많은 자금을 모아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정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비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무척 많거든요. 어수선한 뉴스를 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쭉 성명서 한 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제 따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많은 분들께 저는 이제 예비선거에서 이미 충분히 대의원 숫자를 가졌지만 후보 지명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남은 임기 동안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모든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카멜라 해리스를 후보로 선택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지지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뭉쳐서 트럼프를 이길 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본인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적인 거고요. 그럼 미국은 1968년 이후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포기한 겁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에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지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일 겁니다. 린든 B 존슨이 베트남 전쟁, 그 인기 없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월터 크론카이터가 직접 베트남에 다녀와서 본인의 저녁 뉴스 시간에 국민들에게 국가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본 것으로는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히 사이공에서 미국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무척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물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졌지만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경합주에서 오늘 보니까 뉴욕타임즈와 CNI의 여론조사 결과 차라리 이 경합주 펜실베니아와 어디 한 군데 더 있었는데요. 위스콘신이든가요. 여기선 바이든보다 카멜라 해리스가 낫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린든 B 존슨 같은 경우는 저쪽 지구 저쪽 반대편에 있는 베트남 전쟁이 그를 재선에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도전은 이게 무슨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다. 그것도 아니고 본인 내면에 있었던 거죠. 나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론 이후에도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던가 카멜라 해리스를 트럼프로 혼돈하고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혼돈하고 어떤 건 정정하고 어떤 건 정정 못하고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는 지금 미지의 세계로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아니면 민주당이 살아나서 불과 며칠 전에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한 이 두 사람을 물리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방향을 기획해야지 되는데 3년 반 전 취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여러 가지 분열 같은 것을 치유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결국은 재선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이 시점이 가장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된 그런 시점에 후보를 사퇴하는 196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민주당은 후보를 선정해야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는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거의 한 4,000표 정도 되는 것에 예비선거를 거쳐오는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3,900표를 받았습니다. 이 표가 그동안 바이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바이든에게 투표한 그 대의원의 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내가 안 나가겠어 하고 그 대의원들의 표를 릴리즈 시켜주지 않으면 그 대의원들은 바이든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물론 양심에 따라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 전에 이 표를 다 릴리즈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 대의원들이 다시 민주당의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당대회 그때에 누구를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선택이요? 바이든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를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대의원은 카멜라 해리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그 당시에 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도 과반수 거의 2,000표 정도 되던데요. 1,968표. 이 표가 나오지 않으면 슈퍼대의원이라고 있습니다. 700명. 그 700명들이 2차 투표를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래 카멜라 해리스로 가자 하는 그룹이 있고 아니야 그냥 확 털어서 전당대회 때 다 같이 한번 붙어보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카멜라 해리스를 딱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고 나자 공식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경우는 저요 카멜라 해리스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발표가 있기 전에 친한 친구지만 경선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경선을 해도 카멜라 해리스가 그것을 갖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 왜 경선을 하자고 하냐면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투표를 줄 때 물론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티켓이지만 그래도 바이든을 보고 대선 후보 투표를 한 거지 카멜라 해리스를 보고 투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이걸 오픈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멜라 해리스가 약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울 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짐 클라이번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연방 아프리칸 아메리칸 영향력 있고 아주 우아한 연방 하원 의원, 바이든 대통령 막 정말 길을 못 펴고 있을 때 예비선거에서 4년 전
버니 샌더스에게 지고 있을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우리는 조 바이든을 해야 됩니다 해서 조 바이든이 결국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뭉쳐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카멜라 해리스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고 짐 클라이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도 제일 후보가 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는 그래, 오케이, 카멜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야. 그럼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지? 하고 짝짓기를 하는 매체도 있고, 저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보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사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카멜라 해리스부터 보겠습니다. 59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부부는 버락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 내려왔으면 하고 생각할 때 카멜라 해리스, 아니, 이 바이든을 지지를 했고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합니다. 설령 당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뭉쳐도 대의원들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전적으로 당이 원하는 쪽으로 투표를 한다 하는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상원의원을 했고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그 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 최초의 여자 검찰총장,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상원의원을 하면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갔죠. 나갔는데 굉장히 잘할 거야. 토론도 했는데 기대만큼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 바이든이 선택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시대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이가 적고 더군다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 민주당과 잘 맞죠? 여러 가지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2015년도에 숨진 보 바이든이 델라웨어 검찰총장을 할 때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이었던 카멜라 해리스를 무척 친구면서 존중하고 존경했답니다. maybe 어떤 이유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를 딱 부통령 후보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틀 전까지도 카멜라 해리스 쪽이 아니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해서 부통령이 됐죠. 부통령이 돼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라든가 이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통령의 역할은 미국에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부통령이 됐을 때는 조금 젊고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확 받을 수 있고 하는 이점이 있었지만 막상 백악관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늘 대체적으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험이 전혀 없고 이럴 때 아들 부시와 딕 체니 부통령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많이 의지를 하지만 이 케이스는 워낙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50년의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때는 필요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것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숙제를 많이 줬죠. 누구라도 해결하지 못할 국경 문제 가서 좀 해결 좀 해봐라 하니까 우스꽝스럽게 되오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포착을 해서 물론 카멜라 해리스의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있겠죠. 웃을 때의 웃음이라든가 어떤 때 말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을 중간중간 부분만 따서 공화당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 백악관도 사실은 그걸 크게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는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카멜라 해리스가 앞장서서 한 것이 많고요. 처방약 약간 내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인도계, 그리고 아빠는 자마이카계. 두 사람 다 학자였습니다. 한 사람 과학자, 한 사람 경제학자, 아빠가 경제학자였는데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카멜라 해리스는 인도계인 엄마하고 여동생이죠. 같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엄마가 힌두교 신자고요. 이거 지금 부통령 만약에 된다면 JD 벤스가 된다면 부통령의 와이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힌두교 신자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암 연구자였습니다. 민권운동 열심히 했고요. 엄마 아빠 민권운동 할 때 만났다고 하잖아요. 버클리 그쪽에서, 오클랜드 그쪽에서 인도에 관심이 많아서 이 카멜라 해리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너는 아빠, 이혼한 아빠 자마이카계잖아요. 너는 흑인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오클랜드가 워낙 그런 것들이 강하고 해서요. 그래서 하워드 대학교를 갑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흑인 대학교 중에서 유명하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도 나의 인생에서 하워드 대학교에서의 그 흑인 정체성에 대한 경험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멜라 해리스는요, 그냥 너의 정체성을 말해라 하면 미국인이라고 하거든요. 캐나다에서도 5년 살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 유명한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에서 또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동생과 같이 그곳에서도 5년 동안 살았고, 정치에 들어오게 된 데는 북가주의 그 알라메다에서 카운티의 지방 검사를 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진보적인데도 나중에 뭐 사형제라든가 경찰의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비난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재선이 돼서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여성 흑인 검찰총장을 했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상원을 했는데 이제 이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더그 M. 호프가 헐리우드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돈을 무척 많이 끌어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헐리우드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홀드하고 있었잖아요. 그 돈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한 일이 있으니까 주이시입니다. 주이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막강합니다. 변호사 중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막강한데 지금은 세컨드 젠틀맨으로 일하고 있지만요. 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혼을 할 때 두 명의 그 남편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텝마더라는 게 싫어서 카멜라 이름 뒤에 말라 붙이고 맘 해서 그 마말라 이렇게 그 불렀다고 하죠. 친해요, 딸들하고도. 그리고 2020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에 나갔다가 지고 지금 부통령으로서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받고 백악관에서도 보호하지 않았고 그렇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렛빈 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뭐 크레이지 카멜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정말로 카멜라가 이번에는 정말 웃을 수 있는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부통령 후보로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연방 대법관 가운데서 클래런스 토마스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법관이 있지만 여자로서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법관은 카탄지 브라운 잭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했죠. 그때 카멜라 해리스가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사방에서 비난받던 카멜라 해리스가 일부에서는 덜 진보적이야. 일부에서는 너무 극좌야. 뭐 이런 얘기,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이민 이슈 이렇게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인지도는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있고 이 사이에 또 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 뉴스 끝날 때 한번 꼭 점검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카멜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가 누구지?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전부 카멜라 해리스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서 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 정도 불러드리자면요. 켄터키의 주지사인 앤디 비쉬어, 펜실베니아의 조지 샤피로 주지사가 많습니다. 미시건의 그레첸 피트머, 이 그레첸 피트머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하려고 하다가 카멜라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거 문제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두 사람 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소지를 바꿔야 돼요. 핏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젊고 아직 50 안 됐죠? 동성애자라는 거, 뭐 상무장관도 있고 라파엘 워녹이라는 카리스마도 있고 연설도 잘하는 조지아주라는 경합지의 연방 상원 의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심우하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요. 제일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자면 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도 있고 떠오르는 민주당 스타 조시 샤필. 이 사람은요. 샤피로는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인데 나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51살이네요. 굉장히 온건합니다. 온건한데 낙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쪽과 싸울 때는 무기가 되죠. 그리고 일리노이의 주지사, 일리노이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JP 프리츠커 59살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부자예요. 이 카멜라 해리스는 남편이 돈을 끌어올 수 있지만 본인 자산이 35억 달러인 사람입니다. 그레첸 피트머, 미시건주 역시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미시건주에서 그 그레첸 피트머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 피트머의 이름도 부르기 싫어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격을 했든지.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미시건주에 코비드가 났을 때 무슨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했다고 미시건주의 의사당에 막 장총을 들고 사람들이 습격을 했어요. 그리고 법 자체가 미시건주의 의사당에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뭐 납치도 됐었고 이 그레첸 피트머가 트럼프의 지지층으로부터 그런데 나중에는 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그래서 역시 그레첸 피트머도 52살입니다. 트럼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근데 트럼프와 싸울 때 이건 대통령 후보는 돼도 부통령 후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카멜라 해리스도 여자고 그레첸 피트머도 여자니까. 게빈 뉴섬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주에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부통령 되기는 그렇고 그러나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싸워볼 수는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레첸 피트머 미시건 주지사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바이든 사퇴하지 않고 그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입장이 달라져서 나는 카멜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와 대결을 하는 대통령 후보로 싸울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뭔가가 정치적인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런 때는 미국에서 뉴스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았지만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과거를 쫙 회상하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하죠. 여러분들께 이 급박한 뉴스가 우선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부터 지금 7월 21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모든 자신의 마지막 정치 야망이잖아요. 이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6월 27일 토론한 뒤에 전지전능하신 신만이 나를 내려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신은 안 내려온다. 그러자 낸시 펠로시가 시간이 아직 급해요. 안 내려온다는 사람 보러 내려오라고 했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간다고 했고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즈에 내려오라고 무슨 편지를 썼고 그때부터 조지 클루니와 버락 오바마가 친한데 두 사람이 그 편지 쓰기 전에 에세이 쓰기 전에 뭐 대화를 했다고 화가 났고 이번에도 바이든이 끝까지 가면은 만약에 그 오바마가 내려오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갈 것이다. 왜냐하면 2015년도, 16년도에도 왜 부통령인 나를 버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I told you so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바이든이 오바마에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이에도 말 실수는 계속 이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고 오바마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고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기부금 줄어들고 그래도 나는 다음 주에 텍사스와 또 어디라고 했죠? 텍사스와 한 군데가 어디든가요? 조지아든가요? 갈 거야 하더니 결정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이 아주 다르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진정한 애국자고 위대한 미국인입니다. 결정이 쉽지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나라, 정당, 미래를 우선으로 놓은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바이든은 항상 미국을 우선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로써 지난 며칠 동안은 아니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했던 비난은 아마 싹 사라질 겁니다. 우아하게 민주당 그 내부에서는 퇴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공화당은 입장이 다릅니다.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부터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지금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후보를 사퇴를 해야지 된다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현재 대통령직을 어떻게 내려놔야지?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JD 벤스라는 며칠 전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라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후보 사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사퇴를 해야지 되는데 아니 어떻게 후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은 그대로 두지? 출마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으로서도 일할 수 없으니까 당장 사임해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공화당의 모수는 그런데 또 바이든이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면 또 고소한대요.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임하면 고소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자리는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과연 트럼프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악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고 대통령직에 적합하지도 않다. 결코 적합하지 않다. 거짓말, 가짜 뉴스, 그리고 이 지하에서 베이스먼트 이런 데서 이 베이스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뭐 의사, 언론을 포함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서 그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빠르게 복구할 거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카멜라 해리스 비난 광고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돌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카멜라 해리스 국경에 가서 아주 어정쩡한 자세였었던 것, 그런 것.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의 또 다른 단점은 뭐 돈을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캠프였으니까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이슈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그대로 어깨에 짐을 지고 가야지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아주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마다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주에 다 지금부터 민주당 후보가 그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그 편지를 쓴 그걸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미시건에서 선거 유세할 때 뭐 바보 바이든, 미친 해리스, 빈대처럼 미친 낸시 펠로시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뭔가를 써야지 될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국가로서 큰 발전을 했습니다. 진전을 이뤘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갖고 있고 국가를 재건을 해왔으며 노인 처방약 비용 같은 거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투자를 국가가 많이 했습니다. 재향군인들, 무슨 독성 물질에 노출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도 참 많이 했고요. 30년 만에 가장 의미가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을 연방 대법관에 임명을 했고 기후변화 얘기도 했고요. 더 나은 리더십을 세계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제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행정부가 함께 정말 100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팬데믹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고 보호하고 보존해서 세계의 동맹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께 봉사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재선을 추구하는 것이 뜻이었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사임을 하고 나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그게 당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가장 이롭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저의 결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재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께 이 모든 일, 탁월한 파트너가 되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저에게 보여주신 믿음, 신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런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지지는 따로 얘기를 했어요. 이로써 2024년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JD 벤스 부통령 후보 대 민주당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 대본은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내일부터 데이 원, 아니죠. 오늘 이미 데이 원이 시작됐고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한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지 됩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